네, 지난달 20일 YTN 등 주요 방송사와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테러가 북한의 정찰 총국 소행이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와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운데 나온 소식이라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문송천 카이스트 교수님을 모시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3.20 사이버 테러 정부가 북한 소행이라고 밝혔는데요. 그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좀 정리를 일단 해주시죠. 예, 지금 오늘 그 미래창조과학부 발표에 의하면은 과거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했던 사이버 테러 기록, 그다음에 악성 코드를 북한이 퍼뜨리는데 그 북한의 악성 코드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매우 일치한다는 그런 유사점을 찾아내 가지고 북한 그 정찰 총국의 소행으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해킹이라는 게 여러 경로를 우회해서 공격 대상에 접근하기 때문에 그 출처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북한 소행이라고 단정 짓는 건 어떤 근거를 찾았다는 이야기겠죠? 예, 이번에 정부 발표는 비교적 과거의 발표보다 상당히 자세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북한이 사용하는 악성 코드, 예, 그 소스 프로그램, 그 발표자가 소스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썼는데 네. 그건 뭐냐면은 북한이 퍼뜨린 악성 코드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이 글로 바꿔보니까 문자로 바꿔보니까 예. 그것이 그 과거에 북한이 사용하는 악성 코드 한 70여 개 중에 30여 개가 과거에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그 일치한 기록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그 상당히 정황이 과학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북한의 소행인 것이 피해 나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의 악성 코드 가운데 75개 가운데 30개 정도가 일치했다는 말씀이죠. 30개 정도가 일치해가지고 예. 그건 뭐 그런 상황에서는 거의 기술적, 과학적으로 빠져나갈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악성 코드의 종류가 정말 무궁무진 많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제작한 악성 코드 분석하면 이게 북한의 것이다라고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게 예. 악성 코드라는 것도 프로그램이고 우리가 왜 스마트폰에서는 앱으로 불리는 프로그램인데 네.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이렇게 사람이 만들고 기계가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사람의 취향이나 흔적이 나타나고요. 또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명패, 이 문패를 붙여요. 이 프로그램은 이름이 뭐다든가. 네. 또 군데군데 출입구를 만들어 가지고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출입구에 이름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즐겨 쓰는 이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잡힐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이름을 쓸 때 그 사람의 취향이나 성향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군요. 이번 3.20 해킹에 사용된 악성 코드가 뭐 제큐어 웹, 시큐어 웹이라고도 네. 부른다고 하던데 이런 보안 프로그램이 심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예. 자,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예, 설명해 오늘 주시죠. 아침 그 발표에 의하면은 시큐어 웹이라고 그래서 네. 그 인터넷 뱅킹을 할 때 액티브엑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야만 이제 인터넷 뱅킹이 드디어 활성화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뱅킹을 하기 위해서 당신이 액티브엑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름이 시큐어 웹이라는 중소기업이 만든 그 액티브엑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클릭하잖아요. 네. 그럼 그 시큐어 웹이라는 액티브엑스 프로그램이 이제 PC로 들어오는데 그게 보안 프로그램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이제 인터넷 뱅킹 하니까 보안이 강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 보안 프로그램이 안 들어오고 악성 코드가 들어온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방법이 없는 겁니다. 피해 나갈 방법이. 네. 그러니까 제대로 클릭을 했는데 엉뚱한 서버에서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보안 프로그램 대신에 들어온 거죠. 이건 완전히 당하는 거. 이걸 갖다 파밍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용자는 멀쩡히 제대로 된 주소를 클릭하고 제대로 된 클릭을 했는데도 결과는 180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걸 갖다 이제 파밍이라고 해서 왜냐하면 해커들이 농사 짓는다고 그래요. 농사 짓는데 그 농사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엉뚱한 서버로 연결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서
그 왜 처음에는 백신 서버가 해킹을 당하고 백신 서버의 서버 관리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탈취당해가지고 그 백신 서버에서 자동으로 PC 백신 업데이트 할 때 이제 감염시킨 걸로 발표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는 인터넷 뱅킹에 쓰는 보안 프로그램이 취약했다는 것으로 이제 다시 발표가 약간 번복인지 아니면 추가 발표인지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인터넷 해킹을 이용하기 위해서 깔았던 그 보안 프로그램이 보안 프로그램이 아니라 악성 코드였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보안을 병원에 가서 이제 병을 치료하러 갔는데 더 큰 병을 얻어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환자는 도저히 모르는 거죠. 그냥 눈 뜨고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건 뭐 미리 사전에 뭐 방지할 수는 없었던 방지할 그런 수도 경우라고 없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정부에서 이걸 뭐 대응팀을 만든다고 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이 3.20 사이버 테러 이후 5일 뒤인가요? YTN과 일부 북한 관련 사이트가 또 2차 공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아직 발표가 되지 발표가 않았는데 됐습니다. 됐습니까? 동일 조직의 북한의 소행으로 예. 미래창조과학부가 그 추가 발표를 마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2시 기자회견 이후에 예. 발표가 추가로 이어져 나왔습니다. 3.20 사이버 테러 이후 3월 25일에 3월 25일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그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집계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당했거나 직장에서 당한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인터넷 뱅킹하면서 3월 26일 날 YTN 홈페이지가 다운당했고 홈페이지 관리하는 YTN의 외주업체를 통해서 이제 다운 현상이 발생했고 그 후에 한 차례 더 공격이 있었는데 어딘지는 지금 정부에서 정확히 발표는 안 합니다만 북한이 4번의 공격을 했고 그것이 다 동일 조직의 소행이다. 여기까지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동일 조직의 소행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테러 주체가 바로 북한 정찰 총국이다라고 지목이 됐습니다.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 교수님께서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그 북한은 이 정찰 총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군의 기무사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 군의 기무사는 군 조직만 관할하거든요. 근데 북한의 정찰 총국은 군 조직만 관할하는 게 아니라 해외 사이트도 그 공격을 하고 또 달러벌이도 하고 위조 지폐도 만들고 또 마약도 거래해가지고 이 외화를 획득하는 이런 그 돈 버는 활동까지 하는 정찰 총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공격과 이 교란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일본도 불안하게 만들고 미국도 불안하게 만들고 이런 한반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이버전을 하나의 전초전이랄까 이렇게 왜 우리가 교향곡 이런 음악을 들을 때도 2악장 들어가기 전에 1악장은 상당히 그 배경음악적인 음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배경음악적으로 사이버전을 펼쳤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정찰총국이라는 역할이 이제 무기를 동원하진 않지만은 이 사이버전을 은밀히 펼치는 이러한 기관 역할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사이버전은 하나의 시작처럼 열린다. 진짜 전쟁의 시작처럼 열린다. 이렇게 그런 교훈을 남기는 사건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요즘 뭐 나라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이버 테러가 온라인상의 뭐 전쟁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그럼 사이버전 능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의를 많이 하고 질문도 제가 많이 받고 그러는데 사실 북한이 지금 북한 정찰 총국의 사이버 전 인력이 3,000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우리가 뭐 300명이냐, 400명이냐 이런 그 숫자 면에서 상대적으로 물량으로 비교하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 과연 왜 요즘에 보면 국제 해커 그룹 어네니머스가 북한 사이트를 공격하고 뭐 심지어는 북한의 원자 핵 발전 시스템을 해킹하겠다고 지금 공언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 어네니머스라는 국제적인 최고 실력을 가진 해커 그룹은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예부대, 진짜 실력 있는 질 좋은 사이버 전사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명만 있더라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13,000명의 사이버 병력들을 일거에 무찌를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질이 중요하단 말이죠. 네. 질적으로 그 양질의 이 사이버전을 수행할 수 있는 병력들을 양성을 해야 됩니다. 네. 앞으로 더 양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필요하고 이제 사이버 사령부가 우리나라는 지금 이성 장군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사성 장군이 담당을 하고 있고, 그 미국의 안보 공안 당국 예를 들면 NSA라든가 CIA 같은 국장이 사이버 사령관을 겸직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그 채널이 이렇게 일원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복잡해요. 네.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이번에 정부의 발표를 오늘 2시에 한 발표를 보더라도 발표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했다 저 사람이 했다. 네. 다음은 누가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또 이게 혼선이 생기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신뢰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 정부가 이 발표 창구의 일원화 면에서는 이런 선진 미국이라든가 이런 사례를 보고 우리도 많이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우고 앞으로 좀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다시 3.20 사이버 테러로 넘어가서요. 이 방송사뿐 아니라 은행도 해킹 대상이었거든요. 네. 자, 우리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금융권의 보안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금융권의 보안과 이 방송사의 보안은 제가 이제 방송도 많이 해보고 해서지만은 거의 최첨단 수준의 보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해킹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디든지 뚫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왜 전기는 안전하냐, 수도는 안전하냐, 가스는 안전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미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사례를 보면 전기도 안전하지 않고 이란에서 벌어진, 미국에서는 수도도 마비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는 우리 일상생활에 언제든지 가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사회 기반 시설이나 뭐 교통관제, 가스, 수도, 원전 등 이런 부분도 모두 사이버 테러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대상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심지어 어네니머스 그룹이 최근에 북한을 위협한 걸 보게 되면은 북한의 원전을 공격하겠다 했는데 북한의 원전이 외부망하고 차단돼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외부망하고 인터넷망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서는 그 해킹을 하겠다는 건지 기술적으로 상당히 그 고난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이제 벌어지면은 진짜 이제 어네니머스 그룹이 했다는 게 확실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까지 벌어질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외부망하고 차단되어 있는 거를 강제로 연결까지도 가능하고 연결시킨 상태에서 해킹까지 가능한 이런 시대에서는 모든 일이 우리가 소설에서 쓰는 모든 일이 현실에서 다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 사회 우리 구성원들의 패닉이 형성되면 안 됩니다. 불안이 극대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는 항상 이 3.20 사태 같은 게 났을 때 이번 사건은 내가 보니까 일주일이면 복구가 되고 네. 뭐 한 달 내에 이 범인을 색출할 수 있겠다. 이런 메시지가 3월 20일 당일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런 메시지가 안 나가고 복구를 최대한 빨리 하고 원인을 집요하게 규명하겠다. 이렇게 한 문장 발표만 나간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도 국민으로서 상당히 그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네,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이버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부의 고위층의 대응이 이 사이버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